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제 옆에 앉아 계시는 이 미녀분은 저희 광진구 장기한기관협회 사무총장을 하셨고 또 나눔 재가복지센터를 운영하시고 계시는 센터장님이세요. 안녕하세요. 최은혜입니다. 네, 저는 광진구에서 나눔제가 장기 요양기관을 맡아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운영하기 시작한 거는 6년이 넘었습니다. 네, 저희 그 나눔 재가복지센터를 운영을 한 6년을 하셨고요. 저희 광진구는 한 2014년부터 장기한기관협회를 조직을 해서 운영해 왔는데 거기서 또 사무총장을 하셨어요. 네, 네. 2년 정도 했습니다. 네, 그 광진구 장기한기관협회에서 네. 어떤 일들을 하고 있고 또 어떤 일들을 하면서 보람이 있으셨는지 좀 부탁드려요. 말씀 좀. 글쎄요, 저는 그렇게 많은 오랜 기간을 하지는 못해서 뭐 얼만큼 그렇게 좋은 정보를 알려드릴 수는 없지만 광진구에는 76개 정도의 기관들이 있다고 알고 있어요. 그 중에서 30 기관 가까이 그런 협회에 가입이 돼 있고 그 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광진구에 대해서 광진구 그 관내 안에서 저희 기관들이 이렇게 하면서의 그런 애로사항이라든지 그런 걸 같이 논의하고 정보를 같이 공유하면서 이렇게 저희 그렇게 역량 강화를 위해서 많이 애쓰시고들 계시죠. 네. 그래서 현재 저희 이제 회장님이 계시고 또 사무총장님이 계시고 이러는데 장기한 기간 저희 광진구 장기한 협회가 코로나 이전에는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네. 식사도 하고 또 제도나 이런 변화에 대해서 서로 정보도 공유하고 또 좀 더 서비스의 질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도 서로 논의하고 또 가지고 있는 자원들을 교류하기도 하고 예를 들어서 뭐 네.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여기 필요하다 그러면 서로 소개도 해주고 네. 또 뭐 특히 장기한 관련한 행정 업무가 또 이렇게 미숙하신 분들은 그런 네. 정보도 알려드리고 뭐 그런 굉장히 맞아요. 네. 좋은 역할들을 한 것 같아요. 네네. 네. 그리고 또 우리 그 최은혜 센터장님은 나눔 재가복지센터를 한 6년을 네.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나눔 재가복지센터가 어떤 곳인지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저희 기관에서는 처음에는 저는 복지연구랑 방문요양하고 방문 목욕을 했었어요. 물론 이제 돌봄도 같이 진행을 했었는데 점점 이제 시대를 반영을 하다 보니까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은 방문 요양하고 방문 목욕 그리고 돌봄 SOS를 하고 있습니다. 센터장님, 네. 나눔 재가복지센터는 한 6년 근무를 네. 하시면서 네. 예, 또 보람도 있으셨을 거고 그런데 사실 장기한 사업은 대부분 이제 퇴직을 하신 이런 좀 중년 이후에 뭐 60대 뭐 혹은 50대 이후에 이런 분들이 많이 일을 하시는데 나눔 재가센터의 센터장님 상당히 젊으세요. 그래서 저는 그거 자체가 되게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6년간 사업을 하시면서 이 센터가 어떤 일을 잘하고 계시고 또 우리는 이런 것들을 경쟁력 있게 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기관 자랑할 것들을 좀 말씀해 주세요. 사실은 그렇게 자신있게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뭐하고요. 나름 신경을 쓰는 부분은 선생님들에 대한 저희 근로자에 대한 그런 애로사항을 잘 반영을 해서 운영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그러다 보니까 또 저 오픈 시점부터 오래 같이 근무하시는 선생님들도 대폭 있고 또 이제 그런 처우에 대해서도 나름 많이 신경을 쓰고 그런 편이에요. 그리고 어르신 케어하면서 나름 이제 선생님들 저희 기관에서도 이렇게 간담회라든지 그런 회의를 통해서 그런 욕구 반영을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해서 신경을 쓰고 있는데 잘하는지는 모르겠네요. 6년 동안 운영하고 뭐 안정됐으면 잘하고 계시고 무엇보다도 센터장님이 되게 젊으신 분이라 그거 자체가 경쟁력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일단 정보가 그렇게, 빠르죠. 네. 전산 업무 능력 뛰어나죠. 그리고 또 굉장히 열심히 일하시고 계시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경쟁력이라고 저는 생각이 네, 드네요. 감사합니다. 네. 근데 이쪽 업계에서 이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젊은 게
꼭 그렇게 장점만은 아니더라고요. 왜냐하면 어르신들 케어를 하면서 어르신들하고 그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연륜이 좀 있는 것도 나름 더 장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런 게 경쟁력이에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이 일을 한 6년 동안 하시면서 네. 좀 안타까운 거나 혹은 보람 있는 일이었거나 내가 이 일을 하면서 참 이 일을 잘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게 있으셨을까요? 나름 개인적으로 저는 좀 이렇게 측은지심이 많은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개인의 이게 감정 노동이잖아요. 네. 그래서 선생님들의 그 애로사항이 많은 편인데 어르신들 케어하면서 사실 발로 뛰는 일이 너무 많아요. 서비스를 할 수 없는 상황에도 저희가 응급 상황에 쫓아가는 일도 굉장히 많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어르신 케어하면서의 그런 만족, 어르신들이 너무 고마워하고 또 근로자가 이렇게 저희 센터에서 일을 하면서 만족도를 표현해 줄 때 저는 진짜 보람을 느끼죠. 네. 네, 여러 이렇게 힘든 일도 많지만 그 잠깐의 그런 감사한 마음이 표현이 됐을 때 그 한 번으로 인해서 그런 게 다 이렇게 없어지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네, 저도 직장 다닐 때보다 이 사업을 하면서 느끼는 보람이 뭐냐면 사실 월화수목 금금금 일을 합니다. 저는 네, 주말이 더 바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느끼는 보람은 누군가에게 내가 어떤 도움이 되고 내가 필요가 있는 사람이고 또 나로 인해서 뭔가 이 교육이나 또 우리 서비스를 받는 분들이 어떤 그런 그 일상생활을 되찾고 삶의 회복이 되는 거를 보면서 상당히 보람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열악한 맞아요. 환경에서도. 네, 네. 네. 또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거는요. 네. 한 6년간 일을 하시면서 서비스 제공 기관의 대표자로 일을 하셨잖아요. 네. 장기 요양, 이 장기 요양 제도나 정책 관련해서 네. 이런 것들은 정말 개선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 있으면 생각나는 대로 한두 가지 좀 말씀해 주세요. 워낙 말씀을 잘 하시는 분이라 아마 바로 생각이 나실 것 같은데요. 절대 그렇지는 않고요. 개인적인 생각은 사실 저희 나라 이렇게 노동법하고 장기요양법하고 맞지 않는 게 있어요. 맞아요. 근로자의 그런 처우면에서도 저희가 참 애로사항이 많은 게 근로자들은 저희는 단시간 근로자들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일반 근로자보다는 특수 직종에 속하거든요. 네. 근데 선생님들 댁에서는 수급자 댁, 어르신 댁에서 뭐 주말을 이용해서 이렇게 서비스 케어를 원한다든지 그런 사례들도 있고 보호자가 없는 시간대에 그런 특정 시간대에 이렇게 서비스를 원하는데 근로법상 그렇게 그런 시간대에 근로를 해서 가산이 붙거나 아니면 뭐 그런 수가적인 면에서 사실은 근로법에서는 이렇게 줘야 된다 하지만 장기요양 그 법상으로는 사실은 저희가 받는 수가는 그거에 못 미치는 경우가 많거든요. 대부분이죠. 예, 예,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기관에서는 그 어느 쪽도 사실은 절충을 해서 맞춰 드려야 되는데 그게 참 힘들더라고요. 네, 네. 맞아요. 그래서 올해부터 공휴일 수당이라 그래서 공휴일 날 일을 하게 되면 요양보호사님들이 네. 일을 하게 되면 30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일을 안 해도 급여가 나가고 일을 하시게 되면 150% 그래서 250%가 나갔는데 사실 저희 장기요양기관은 공휴일 날 받는 수가가 없죠. 그런데도 지출을 해야 된다는 거 이런 것들이 조금 모순이 되고 있고요. 네. 그것뿐이 아니라 연장수당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요양보호사 한 선생님께서 새 가정을 일을 하게 되면 그 시간이 초과가 돼서 네. 선생님한테는 물론 연장수당을 챙겨줘야 되지만 사실 장교양에서 저희가 그 연장수당을 따로 받지를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기관에서는 그 일을 선생님한테 드리기가 참 힘들 때가 있어요. 입장에서 저희 기관 입장에서는 선생님을 생각하면 선생님이 원하시고 그러면 드리는 게 맞지만 기관에서 운영을 위해서는 사실 드리면 굉장히 손해가 더 많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딜레마가 있죠. 또 저희 지금 노동법에서는 우리 요양보 방문 요양에서 일하시는 요양보호사님들이 일을 하시다가
어르신들이 갑자기 사망을 하신다든가 또 병원이나 시설로 갑자기 전원이 되신다든가 네. 이럴 경우에는 방문 요양보호사들의 일이 바로 끊기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노동법에서는 일을 하시지 않는다 하더라도 본인이 원해서 일을 못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뭐 70%의 급여를 줘라라고 하지만 사실 저희 장기 요양기관은 그거에 대한 지원받는 게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지출하는 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아마 저희 특히 방문 요양기관들은 굉장히 큰 애로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열악하고 그래서 운영하기가 그만큼 더 힘들고 지금 이렇게 생기는 업체들도 물론 있지만 그만큼 네. 또 없어지는 기관들도 굉장히 상당하거든요. 맞아요. 네네. 그래서 적어도 방문 요양기관은 아마 한 40인 이상은 돼야 그래도 좀 네. 타산이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드네요. 저는 저희 기관 같은 경우도 지금 사실 이제 경계선은 넘었다고 판단을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어렵다고 참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외부 사람들은 그 정도 운영을 하면 좀 되지 않겠느냐 하면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전히 열악해요. 그 센터장님이 아까 마지막 질문이라 그랬는데 제가 마지막 질문 한 번 더 드릴게요. 네. 저희 요양 TV나 저희 또 요양보호사님들에게 하시는 얘기를 보면 요양보호사는 현대판 한여다. 또 요양보호사는 가사도우미다. 요양보호사는 정말 쎄빠지게 일하는데 센터만 돈 벌어준다. 막 이런 글들이 되게 많이 올라와요. 네. 제가 그런 거를 볼 때마다 참 저도 서비스 제공하는 입장에서 그러고 또 요양보호사님들이 저한테 그런 오해를 갖고 계시죠. 원장님은 요양보호사 편이 아니라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공자 입장이다 보니까 자기네 편이 아니라는 거죠. 그럴 때마다 마음이 아픕니다, 저도. 그래서 근데 저는 또 요양보호사를 양성하는 입장이고 요양보호사의 권익보호를 위해서 노력을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참 입장이 애매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센터장님은 서비스 제공기관의 대표자로서 요양보호사들의 일에 대해서 서비스 제공기관의 대표자로서 말씀을 좀 부탁을 드릴게요.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은 직접적인 그런 서비스를 통해서 본인들이 그렇게 업무의 만족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처우에 대한 만족도도 떨어지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겠죠. 물론 그런 만족도는 떨어지실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센터가 그만큼의 이득을 취득하면서 선생님들을 그렇게 하지는 않아요. 그거는 오해시고요. 사실은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 많이 느끼는 게 요즘은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센터보다 더 많은 정보를 알고 있고, 예, 네. 진짜 많은 것을 요구하고, 예, 진짜 저희 기관에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기관에서는 사실은 중재 역할은 할 수가 있지만 요양보호사 앞에서 뭐 갑질을 할 수 있는 그런 위치는 아니에요. 기관 입장에서는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또 어르신 케어를 하면서 선생님들은 또 물론 애로사항이 있겠지만 그거는 상대적인 것 같아요. 어르신 댁에서도 어떻게 생각하면 내가 필요로 해서 사람이 들어와서 나를 케어는 하지만 낯선 사람이 그 댁에 방문을 해서 다시 그런 서로 간에 그 라포 형성이 돼야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고, 그리고 그건 소통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르신 케어하시면서 그런 애로사항이 있으면 기관하고 잘 소통하시고 또 그대하고의 그런 소통에서 잘 하시고 하시면 네. 크게 그렇게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도 요양TV에 보면 시급을 얼마 받아야 되나요? 4대 보험은 얼마를 떼나요?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장기 근속 장려금 요건이 되나요? 이런 것들을 막 끊임없이 물어보세요. 그래서 저도 이제 유튜브에서 그런 것들을 정보를 드리고 있는데, 저는 이 장교양은 업력이 지금 한 14년째 지금 되고 있죠. 업력이 짧기 때문에 개선해야 될 문제들은 앞으로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고 개선할 점이 많다고 이 제도가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다고는 생각을 안 합니다. 그래서 개선을 해나가는 부분에서는 요양보호사님들 자체가 먼저 전문성을 갖고 있으셔야 돼요. 국가 자격증 소지자로서 전문성을 갖고 있으셔야 되고, 그리고 어떤 부당하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개선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또 센터 입장에서는
일방적으로 센터의 이익을 위해서만 활동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은 요양보호사들을 충분히 교육을 하고 안내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서로 센터도 발전해야 요양보호사가 있는 거고, 또 요양보호사님이 있어야 센터도 운영이 되기 때문에 저는 서로 협력하는 자세, 상생하는 자세가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는 소통을 하는 기술이라든가 서로 협의를 하는 이런 자세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우리 정교양은 업력이 아직은 짧기 때문에 같이 개선을 해나가야 되는데, 서로 방관자의 이런 입장보다는 좀 더 본인이 할 수 있는 그런 지위에서 본인이 할 수 있는 역할들을 같이 이렇게 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